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36쪽에서 138쪽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관점 하면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죠.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맞죠? 자, 여기에서는 불평등을 보는 관점에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기능론 하면 떠올리려 했던 게 뭐였나요? 그렇죠. 조화, 협동, 균형, 이걸 떠올리면 됐죠. 갈등론 하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긴장, 대립, 투쟁, 이것을 떠올리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불평등을 보는 기능론이에요. 그러면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조화와 협동과 균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반면에 갈등론은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긴장과 대립과 투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불평등의 긍정적 영향이 바로 기능론적 관점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갈등론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기능론에서는 이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즉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더 필요하면 많이 주고 덜 필요하면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차등적 보상에 따라서 중요도가 높으면 필요하면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불평등의 원인이다. 그러면 이 불평등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즉 희소가치를 배분하는데 개인이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갖추면 더 필요하고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는, 이런 형태랍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다면 계층화는 우리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할까요? 동기부여를 하게 되겠죠. 즉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많은 보상을 받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인재, 즉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미화원보다 더 필요하대요.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할 겁니다.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한두 시간 공부해서 되나요?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야겠죠. 의대 간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6년 동안 시험도 쳐서 우리 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 전문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잠을 안 자가면서. 맞죠? 그러면 의사가 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의사가 되고, 환경 미화 청소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맞죠? 그는 굳이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화원이 되는, 즉 사회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도록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 즉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왜? 주어진 자원은 한정적인데 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능력에 따라서 해버리는 거니까요. 맞죠? 자, 이렇다면 기능론에서는 이 불평등, 즉 계층화는 필요하다고 볼까요? 필요 없다고 볼까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겠죠. 왜? 장점이 많으니까. 동기부여도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조화롭고 협동적이고 균형적인 걸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니까요. 맞죠? 즉 얘는 계층화, 다르게 표현하면 불평등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의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런데 기능론은 한계점이 있겠죠. 자, 우리 사회가 분명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가정 배경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나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죠. 맞죠?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직업을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높은 지위의 기업의 사장이 된다든지. 자, 이런 가정 배경은 간과했다라는 문제점. 자, 그리고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화원보다 이 중요도의 기준이 정당한가? 자, 의사 연봉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 칩시다. 환경미화원 연봉이 4천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4, 5, 20, 5배. 의사가 미화원보다 5배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 10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보다 몇십 배나 더 중요한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도 기준은 누가 결정했느냐? 모두가 합의했느냐? 아니면 지배계층만이 만들었느냐? 자,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환경미화원이 없다면 너무 더러워질 거고, 그러면 질병이 창궐할 거고, 결국에는 미화원도 나름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무조건 의사가 미화원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기준을 정당화시켰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이 바로 갈등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갈등론은 너희 이 한계점을 어떻게 설명할래? 결국에는 집단 간의 갈등 때문에 지배 집단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유지 때문에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노력과 능력, 그것도 결국에는 가정 배경과 권력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결국에는 지배 집단이 합의, 즉 지배 집단이 강제했다는 얘기죠. 지배 집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니까 불평등은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금수저, 흙수저. 자, 부모님 잘 만나서 누구는 높은 지위를 쉽게 갈 수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탈 수 있대요. 누구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시간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면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생길 거고 사회적인 혼란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에는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밖에 이 계층화는 기능을 하겠죠. 즉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를 위한 기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층화는 사회 발전에 저해될 거고 이 관점에 의한다면 이런 계층화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죠. 즉 불평등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불평등한 조건 자체를 지배 집단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모순점이 존재하죠. 자, 우리 사회가 과연 흙수저, 금수저 라고 나뉘어서 지금 불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냐?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금수저가 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가 곤란하겠죠. 자, 얘는 중요도가 없다라고 모두가 환경미화원도 중요하고 의사도 중요하니까 모두가 평등하니까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갈등론입니다. 그런데 과연 중요도는 없는가? 무조건 똑같이 준다면 위험한 일, 힘든 일 하려고 할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돈을 준다면 누가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맞죠? 과연 그런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갈등론의 한계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를 기능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갈등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관점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자, 조화가 필요한 건 맞지만 여기서는 기능론적으로 이해할 수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갈등론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크게 달라질 바 없어요. 단 불평등을 좋게 보느냐 불평등을 안 좋게 보느냐 따라서 구분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